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말들을 많이 건네고 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만큼은 예외인 것 같은데요. 올해도 힘들 것이다. 올해도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어떤 새해 희망을 느끼기보다는 무기력함과 무감각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웃으면 즐겁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매거진이 올해 새해 들어서 첫 방송인 것 같은데요. 저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만큼은 새해 복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취업에 관한 이슈들을 키워드로 살펴보는 핫이슈 핫 키워드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한경캠퍼스 자벤조이의 기자님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진호 기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캠퍼스 자벤조이 이진호 기자입니다. 다들 새해 소망은 세우셨나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들의 새해 소망은 아마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꼭 취업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그런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받으세요. 네. 자, 역시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도희 기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잘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키워드 3가지를 뽑아봤거든요. 먼저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자, 퍼시스 고3 동풍 열정페이가 있고요. 3개 중에서 먼저 퍼시스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신 업체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진호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퍼시스 채용을 좀 기다리신 분들은 아마 지금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무가구 전문 업체인 퍼시스 그룹이 지금 동계 인턴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계 인턴 같은 경우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채용 연계형이라고 하니 이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시스 그룹의 입사를 희망하는 그리고 또 인턴을 희망하는 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직무들을 채용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채용 직무가 일단 되게 다양합니다. 이번 채용 분야에서 퍼시스 그룹은 IT, 그리고 웹 디자인, 그리고 일룸 VMD, 국내 영업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 그리고 생산 설비 관리, 그리고 구매, SCM 기획 운영 부문까지 조금 근무 분야가 되게 다양하고요. 이 근무지와 그리고 우대 상황이 조금 차별적으로 좀 다르니까 아마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셔서 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조금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원 자격은 졸업을 하시거나 혹은 오는 2월 졸업 예정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용 분야를 살펴봤고 그렇다면 채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채용 과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 채용은 동계 인턴 채용이고요. 실제 이 인턴 실습 과정이 채용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이 면접 사이에 인턴 실습을 진행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서류 면접을 진행을 하고 1차 면접을 진행한 다음에 곧바로 실습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실습 기회는 4주간 진행이 되면서요. 이 실습 기회도 일종의 평가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습이 끝나고 나서 2차례 면접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면접이랑 그다음에 종합 면접 이렇게 최종 합격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최종 합격한 이후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겨울방학을 참 요령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턴 후에 이어지는 그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턴 실습 전에 면접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 인턴이 끝나도 2차례 면접을 또 더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크게 면접은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그리고 종합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무별로 채용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직무에 맞는 능력을 좀 평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원들이 참여하는 인성 면접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채용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합격을 발표를 하니까요. 이 면접은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들어봤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소개서 이제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퍼시스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퍼시스 그룹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 문항을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의 트렌드 중 하나인 이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항에는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를 간략하게 적게 되어 있고요. 네. 그 직무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뭐 경험이라든지 지식 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으로는 이 입사 후에 본인이 이 직무에서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있는지 부분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종의 포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은 이 본인의 경험을 조금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경험 역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작성하는 게 합격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성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에 어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나열하게 되어 있고요. 이 문항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올겨울에 이제 퍼시스 인턴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미 다 준비를 끝내셨겠지만 저희가 준비하신 내용 토대로 다시 한번 좀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열정페이와 고3 동품 중에서 먼저 열정페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페이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이도희 기자님이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오늘 준비하신 거죠?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그 청년들에게 창업 지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제공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이제는 운영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이 스타트업의 그 창업자들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이제 요 회사에서 근무를 실제로 하는 이제 그 청년 근로자들 이야기는 많이 좀 조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볼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사실 최저임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뭐 체감 수준으로 올랐다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인턴이나 청년들에게는 최저임금 오른 것이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때문에 열정페이 문제들이 더 대두가 되기 마련인데 신생 벤처기업에서 이 열정페이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벤처랑 열정페이 요거를 좀 연관을 짓기 위해서는 네. 한 10여 년 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1995년에서 2000년 여기가 이제 한창 그 새로운 산업이 막 창출이 됐던 한창. 그 시기인데 그게 바로 테헤란로에서.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인터넷이에요. 네. 이제 그 인터넷이 막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그 테헤란로나 뭐 그런 그 근방에서 이제는 요 산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벤처기업들이 생겨났어요. 이제 또 그만큼 많은 수가 생겨나면서 또 많은 수가 자취를 이제 감췄는데 이걸 바로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소규모 벤처들이 막 요 시기에 막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창업자들, 그러니까 CEO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활용을 해야 했던 그런 게 바로 그 직원들의 노동력이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뭐 지금이랑 약간 물가는 다르지만 연봉이 뭐 1,000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해도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액수예요. 그리고 뭐 하루에 15시간 근무에다가 또 요 당시에는 그 토요일 근무가 굉장히 좀 이제 좀 일반적인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이제는 그 노동자들이 여기서 좀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또 그만큼 연봉은 또 적게 받는 그런 좀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됐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근로자들은 뭐 이제 여기에 좀 반기를 들고 노조를 설립하겠다 이제 그런 움직임도 당시에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제 그 노조도 사실은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를 설립하는 움직임이 일면 다른 회사로 보내버리거나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요 당시에 좀 그 환경이 안 좋았고 이런 그 벤처랑 열정페이 이런 게 약간 조금 하나의 공식화가 되어버린 그런 좀 현상이 좀 생겨났었죠.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벤처 1세대 때 뭐 10여 년 전, 더 그로부터 오래된 2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또 벤처 2세대의 새로운 붐이 일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는 건가요? 네, 이제 10여 년이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흘러서 2000년, 2010년대가 됐는데 이제 요때 또 새로 벤처 2세대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스마트폰이 새롭게 또 이제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제 아이템이 스마트폰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그 예전에 인터넷 세대랑 지금이랑 굉장히 이제 그 움직임이 비슷하게 좀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요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젊은이들이 이제 벤처나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 되게 자유롭고 뭐 창의적이고 그런 약간 열정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선호를 해서 많이 입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옛날 벤처 1세대 때도 당시에 굉장히 많은 뭐 서울대나 좀 약간 이제 명문대라고 하죠. 그렇게 나와서 뭐 삼성전자나 그런 대기업에 이제는 가려다가 이제 벤처에 눈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약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는 그 많은 인기가 좀 높아지고 하면서
그만큼 근무 환경이나 그런 것도 당시와 조금 이제 닮아가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제가 한 이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게 제가 뭐 최근에 만났던 한 구직자 얘긴데요. 이제 이 구직자가 이제 스타트업 이제 모집 공고를 보고 여기 네. 지원을 하려고. 근데 그 공고에 이제 뭐 회사 내규에 따른 그러니까 급여가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젊은 청년들은 이제 공고가 이렇게 좀 약간 불분명하다고 해도 이거를 전화나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질 못해요. 그쵸. 얼마인지. 불이익 받을지도 그렇죠. 모르니까. 떨어질까 또 이제 사실 취업난도 심각하고 해서 네. 그렇게 못해서 그냥 이 구직자도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바로 지원을 해서 이제 면접까지 보고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입사한 후에야 이제 급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무 환경을 보니까 주 5일 근무에 이제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한 달 정도 근무를 했는데 받은 돈이 이제 7만 원이었던 거예요. 7만 원. 네, 근데 이 7만 교통비 원은 쪽으로? 그쵸 급여가 아니고 교통비였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정말 거냐면 너무하다. 이제 네.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 이제 요 교통비, 그러니까 출퇴근 그 거리를 뭐 이런 단위로 환산을 해가지고 딱 책정을 한 게 7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마비만 제공을 받은 거죠. 이거는 진짜 회사 내규가 돈을 안 주겠다는 내규였던 건데 너무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실제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분이 그 대표랑 상담을 했다고 해요. 네.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 대표가 스타트업의 현실이 다 이런 건데 그걸 알고 들어온 줄 알았다. 이제 그 면접 때 말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나도 그렇게 스타트업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름의 상황이 있겠지만 그 상황이 취업 준비생들이나 이 신입 회사원들에게까지 이해가 가는 상황이 분명히 아닌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간절함을 이용한 노동 착취가 분명한 것 같은데 이런 열정 페이를 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사실 스타트업은 이제 일반 기업과 약간 다르게 이제 청년들이 본인들이 이제 이제 꾸려서 좀 운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구직자들 자체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거를 이제 구제를 받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하여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서 어떻게 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이제 정식적인 회사인지 이런 걸 다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엔 본인 스스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못된 경우인데 아예 대놓고 뻔뻔하게 우리는 열정페이입니다.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우리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함께 우리와 미래에 투자하십시오라고 뭐 이런 자신 있게 막 열정페이를 말하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네, 스타트업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많은 스타트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뭐 급여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연봉 5천만 원이 아닌 기업 가치 5조 원을 보고 함께할 친구를 찾습니다라든가 또 이제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초기에는 그 기초적인 생활비 정도만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뭐 거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든가 뭐 이제 열정페이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정페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윤을 분배하자라든가 뭐 이제는 창업 멤버기 때문에 급여나 복지를 제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명시해 놓는 것도 있고요. 뭐 이제는 뭐 석박사급을 기대하고 있지만 젊은 분들에게는 또 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의 역량을 보유하고 또 그 정도 이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학습을 해줄 그런 분을 찾습니다라든가 좀 굉장히 사실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해서 말장난인 건데 모든 스타트업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일부 기업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개선의 여지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급여 외에 또 다른 열정을 착취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스타트업이 이제 아까 뭐 사업자 이런 네. 것도 안 돼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체계도 사실은 조금 이제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스타트업을 크게 둘로 나눠 보면은 이제 대표가 그 큰 경험은 없지만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뭐 충만을 해서 만든 경우 이제 이 경우는 보통 20대 청년들이 많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필드에서 그러니까 현업에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쌓아서 창업을 한 경우 이제 주로 30, 40대들이 많은데 네. 전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롭고 이제는 아무래도 나와 같은 또래의 이제 조직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대표나 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임직원들도 사실 나와 같은 학생 출신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좀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급여라든지 업무적인 부분에서 예전 벤처 1세대들의 문제를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게 분명히 위법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이제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스타트업이 열정페이, 이제 이거를 이제 약간 공식화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스타트업이 아무리 그 열정을 기반으로 이제 뭐 커가고 그런다고 해도 이제 근로자들에게 생활 수준을 이제 제대로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거는 뭐 법적으로나 또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나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의하라고 경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법망을 피해가면서 어떤 열정이란 이름으로 막 정당화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서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고 입사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스타트업에 지원하시기 전에 사실 급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급여를 이제 좀 물어보기 어렵거나 이렇더라도 이제 근무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이제 알고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전화가 혹시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니까 그런 걸로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직무로는 특히 영업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영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직무와 다르게 이제 체계가 크게 잡혀 있지는 않아도 그 현장에서 몸으로 이제 부딪히고 발로 뛰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축적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영업 직무를 가능하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채용 공고에다가 스톡 옵션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내세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인센티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당장 급여는 없지만 이제 인센티브를 나중에 제공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 같은 그 실적 중심 급여 체계는 해외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또 이제 일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고정급여보다는 나의 능력을 여기 인정받아서 좀 더 이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뭐 스톡 옵션 같은 거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스타트업이 사실은 그 기업 안정성이 조금 약하다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갑자기 도산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또 새롭게 아이템을 계속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 직무랑 그 아이템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스톡옵션도 자연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변수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리 이제 규모가 작고 스타트업이고 뭐 열정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급여나 복지나 이제 이런 그 직원에 대한 배려가 좀 선행되어 있는 네.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셔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관련 웹사이트나 네. 뭐 미디어 같은 걸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 자플래닛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기업 평판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또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전문 웹사이트도 있어요. 뭐 로켓펀치나 데모데이라고 하는데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플랫텀이나 벤처스퀘어 같이 전문 미디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관련 기사나 이런 것을 많이 좀 읽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의 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떤 개선의 노력 그리고 또 우리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핫이슈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고3 동풍입니다. 고3 동풍. 생소한 네 글자인데 이게 사자성어 같지는 않고 어떤 내용인가요, 이준호 기자님? 네,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인기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약자군요. 그래서 네, 고3 동풍입니다.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는 막 진짜 약자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인데 뭐 학교들을 이제 약자로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기업들을 또 묶어서 얘기하는군요. 고3 동풍이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죠? 네, 고3 동풍 같은 경우 고려아연, 삼천리, 그리고 동서식품, 풍산그룹을 일컬어서 고3 동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고려아연이랑 삼천리, 동서식품을 붙여서 고3 동이라고 불렀는데요. 풍산그룹이 이제 최근에 같이 붙으면서 고3 동풍 이렇게 네 글자로 딱 떨어지는 단어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그 기업 네 개만 보면은 큰 공통점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묻게 된 거죠? 흔히들 고3 동풍을 이제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공기업 못지않게 이 고용 안정성이 좋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해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으로 공기업이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데요. 네. 아무래도 공기업 하면 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이 고용이 조금 안정돼 있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이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불안에 대한 이 걱정을 좀 안 하는 이런 기업들을 좀 가고 싶어 하는데요. 이 고삼동품도 이 공기업 못지않게 이 고용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용 안정성이 좀 좋다 보니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유독 많은 관심을 갖는 거고, 그래서 이 4개의 기업을 묶어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곳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삼동풍의 고려아연, 어떤 기업이죠? 네, 고려아연 기업을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이 비철금속 재련 회사로 좀 많이 알려 있습니다. 이름에서 드렸다시피 이 아연과 연을 주 업종으로 생산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1974년도에 설립돼서 이제 한 4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 국내에서 이 아연 점유율이 특히 높기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고려아연의 아연 점유율은 약 한 85%로 거의 뭐 이 분야에선 독보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생산품인 이 아연은 국내 비철금속 시장에서 이 시장 지배력이 높은데, 이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경쟁사들이 들어와도 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만큼 좀 튼튼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평균 근속 연수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평균 근속 연수가 약 한 12년 2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대졸 초임 연봉도 순수하게 연봉만으로 했을 때 약 한 4,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여타 대기업 못지않은 초임을 주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튼튼한 회사고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신입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삼동풍 중에 그러면 삼천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삼천리 기업 채용하시면 이제 간혹 사이트에서 이 삼천리 자전거를 찾아서 네.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삼천리 자전거와는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네. 삼천리는 처음에 연탄 사업을 주력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 도시가스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이 분야에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 도시가스 분야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에너지 분야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역시 한 근속 연수가 꽤 깁니다. 12년 9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대졸 연봉이 순수하게 연봉만으로 4,300이니까 꽤 큰 연봉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는 거고요. 네. 예, 예. 이 평균 근속 연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평균 근속 연수가 이 정도면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약 한 뭐 10년 이상의 기업들은 이제 탄탄하다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이 두 기업 역시도 약 한 1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좀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려아연과 삼천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렇다면 고삼 동품 중에 동서식품도 한번 살펴보죠. 동서식품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네네. 네. 동서식품은 아마 흔히 아시는 우리 맥심이라는 이 브랜드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커피, 네. 식품업계에서는 뭐 삼성이라고 불릴 만큼 좀 탄탄한 기업입니다. 동서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이 커피 믹스와 시리얼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여기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신입사원 연봉이 보통 흔히 말하는 식품 기업들의 연봉이 좀 낮은데, 이 동서식품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던 기업과 유사하게 약 한 4천만 원 대졸 초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근속 연수가 아무래도 긴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원에서 대리로 가는데 보통 기업이 한 2, 3년 걸리는 네네. 거에 비해 이 동서식품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근속 연수가 많이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동서식품 역시 어떤 좀 탄탄한 고용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업계를 리드하는 기업들이 이런 고용 안정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제 고삼동이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네. 풍이 붙은 겁니다. 풍산그룹. 풍산그룹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죠? 네, 풍산그룹이 최근에 이제 고삼동풍에 이렇게 같이 속해지게 네. 됐는데요. 아마 이 남자 취업 준비생들이 조금 더 익숙하실 기업일 것 같습니다. 이 풍산그룹은 대표적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각종 총알력 탄피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방산산업 분야에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 업계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창립 50주년을 좀 맞이하고요. 기존의 이 방산 사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먹거리 사업으로 이 풍산그룹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사업에 좀 주력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근속 연수가 다른 기업보다 조금 더 깁니다. 약 한 16년 7개월 정도 되고요. 대졸 초임 연봉은 약 한 4,300만 원 된다고 하니 이 기업도 조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고용 안정성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핫이슈 핫키워드 3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이번 주 취재하시면서 오늘 방송하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한번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이도희 기자님부터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스타트업에서 저에게 이제 사례를 많이 이야기해줬던 그 친구를 제가 만난 곳이 이제 모 대기업 그 취업 준비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또 스타트업을 근무를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됐냐라고 했더니 이제 본인이 남다른 희망을나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을 했지만 현실이 굉장히 씁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많이 내세우고 이제 창업을 많이 독려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직자들이 스타트업에서 본인의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새겨 들으셔야 될 이야기였고요. 우리 이진호 기자님도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2016년도 채용 좀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일부 기업들 인사 담당자들한테 채용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좀 했는데요. 네.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줄일 것 같다라는 뭐 우려가 있을 텐데요. 실제 기업들의 입장은 지난해 2015년과 비슷한 채용 규모를 유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인원이 줄 거라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해 한 해 본인이 가고 싶었던 기업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잘 전해 들었습니다. 핫이슈 핫키워드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